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내 맘대로 카이캐드 시리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좀 펜이 되게 얇네. 자, 카이캐드 그 1편이에요. 튜토리얼 편. 오늘은 시작하기입니다. 먼저 뭐 이거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제가 오늘 견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리즈의 최종 목표는 요런 PCB, 이거를 PCB 기판이라 그러잖아요. 요런 기판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아두이노에 우리가 뭔가 뭐 재미난 예제 같은 거를 만들 경우에 다 빵판하고 점퍼 케이블 가고 요렇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지고 아두이노에 이거 빵판은 테스트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꽂아 가지고 내가 지금 아두이노에 넣어놓은 코드가 지금 잘 작동되는구나. 그게 확보가 된다면 이제 이 연결해놨던 거를 그대로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녹한다의 이 카이캐드 시리즈는 기본 베이스를 아두이노 우노의 실드 타입으로 제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보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두이노 우노를 제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싹 다 납땜을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를 납땜하면 요런 모양이 돼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디 제품 같은 거 사면 아두이노 실드라고 부르는 제품들 있죠? 여기 있는 요 핀들하고 아두이노에 여기 있는 핀하고 이빨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딱 꽂으면 아두이노에 전원만 연결하면 뭔가 something to do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걸 논하기에는 너무 앞서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할 최종 목표물이 이런 녀석이구나 라는 이거 납땜은 직접 하는 거고 납땜을 해주진 않습니다. 요렇게 딱 만들어 오면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납땜을 딱 해가지고 이미 빵판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작동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만들어서 져서 오니까 꽂아서 쓰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제 빵판은 빠이빠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 가격이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이거 뭐 주문을 어떻게 하고 금액이 얼마고 얼마 정도 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논하도록 할 텐데 이거 그 주문 제작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대신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빨리빨리 배송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그 녹한다의 어떤 이번 시리즈를 이끌어 나갈 포부와 어떤 전략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착착착 하게 될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차이님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와주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빡 해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제 챗봇에 지금 오류가 좀 있네요. 보리밤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약간 아이디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보리밤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헌금을 보내주셨네요. 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보리밤님 반갑고요. 브루스리님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 3등으로 와주셨고 HWM님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푸른 달님도 반갑습니다. 요즘 왜 챗봇에 이렇게 오류가 많지? 오류 고치기 이제 꼭 메모해두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번 시리즈를 이끌어 나갈 주제와 녹한다의 전략과 포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이 영상이 지금은 라이브지만 나중에 다시 보기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저 녹한다는 PCB 보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진 않을 겁니다. 뭐 엄청 구체적이면서 세세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노칸다는 아두이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아두이노를 그 흥미롭게 재미있게 활용하는 범주 내에서 PCB 보드를 만들겠다는 거지. 뭐 전문 영역을 제가 침범을 해가지고 막 안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뭐 이렇게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요 JLC PCB라는 데가 그 중국에 잠시만요. 왜 갑자기 또 컴퓨터 펜이 빠르게 돌지? 이 지금 이 뭐 왜 저 컴퓨터 펜 빠르게 돌면 좀 이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되면 방송이 중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딱히 뭐 높은 게 없는데 왜 이러지? 저 다시 이어나갈게요. 자, 일단 초반에는 이 PCB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나만의 PCB 보드를 제작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주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놨던 시안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비포 애프터의 결과물들을 쭉 이렇게 보여드릴 거니까 나중에 가서 그건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내용이 있다 그죠? 제가 이미 이것저것 테스트한다고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다 시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두이노 우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두이노 나노 가지고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SP8266, ESP32 이런 보드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쉴드 타입의 보드들을 여러 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는가 앞으로 차차 이렇게 논하도록 하고, 그리고 요 PCB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요거를 저도 처음에는 키캐드라고 읽었어요. 키캐드. 근데 누군가가 그거는 키캐드가 아니라 카이캐드라고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카이캐드라고 읽고 있는데요. 여기 메모해 놓을게요. 키캐드가 아니라 카이캐드입니다. 그리고 EasyEDA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웹 환경에서 우리가 PCB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문한 디자인을 바로 주문 때릴 수도 있는데요. 요 JLC PCB하고 요 EasyEDA는 같은 식구입니다. 뭐 회사가 따로인데 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EasyEDA라는 저 툴에서 디자인을 하고 주문을 바로 넣으면 PCB 보드가 바로 저 글로 넘어가가지고 생산돼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EasyEDA가 더 카이캐드보다 낫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더 편리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주문하는 거는 상당히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PCB 보드를 뭔가 이렇게 만듦에 있어 가지고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이캐드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일단 시작은 카이캐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EasyEDA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요, SMT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제가 PCB 보드 주문하면 이런 모양으로 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품을 싹 다 배치를 해가지고 납땜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를 SMT라 그러는데요. 물론 요런 스로홀 타입의 그러니까 PCB 보드에 부품이 관통해가지고 뒷면에 납땜하는 거를 조금 이따가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지만 스루홀 부품이라 그러고, 부품 위에 올려두고 그 면에서 납을 칠하는 거를 SMD 부품이라는데요. SMD 부품을 배치를 하고 납땜까지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를 SMT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죠? 뭔가 손이 한번 더 갔으니까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이캐드는 SMT 주문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저 이거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EasyEDA는 SMT 주문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도록 돼 있어요. 부품도 내가 거기서 재고 목록도 쫙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품 톡톡톡톡 인터넷 쇼핑하듯이 톡톡톡톡톡 골라가지고 부품 배치하고 주문 딱 넣으면 싹 만들어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SMT 주문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제가 할 생각이냐면, 지금은 아두이노 우노에 이렇게 꽂아다가 쓰는 쉴드 타입으로 제가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두이노 우노의 요 중심에 보시면 요 네모난 거 보이죠? 이게 아두이노의 핵심 그 두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뇌가 지금 요 기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두뇌의 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빼놓은 게 아두이노 우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아두이노 우노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기술은 안 되겠지만 아두이노 우노 같은 이 보드를 우리가 여기 USB 연결하는 것도 만들고 전원 연결하는 것도 여기 만들고 아두이노 우노의 CPU도 여기다가 내가 배치를 하면 이거 아두이노 우노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럴 때 하는 게 SMT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ESP32라는 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SMT 주문을 해놓은 샘플이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요 SMT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뭐 하실 분들이 있겠냐마는 후반부에 앞에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가서 살짝만 구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가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를 걸어놨어요. 구글 슬라이드라는 건데요. 지금 영상되고 나오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본문을 열어보시면 이 슬라이드에 주소가 있어요. 딱 누르시면 이 열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완벽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기 내용을 채워 넣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들어있는데 계속 채워 나갈 거고 대신에 지금 이 라이브 영상이 다시 보기로 딱 전환이 됐을 때는 모든 내용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 그러면 그거 보면서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할 키워드를 제가 여기다가 쭉 열거를 해놨는데요. 요 시리즈에서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을 다 한번 하나하나씩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요 전반부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쭉 하게 될 건데, 요거는 뭐 앞으로 계속 하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저 꼭대기에 있는 거를 미리 막 다 이렇게 하면서 가면 올라갈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단계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만 논하고 그 단계에서 필요 없는 지식은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단계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플러스 알파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갈 거니까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복잡한 내용들은 이 세상에서 없는 거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어피리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하려면 카이캐드라는 거를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기준은 윈도우입니다. 뭐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는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야, 여기 있는 이 다운로드 경로를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윈도우 모양 딱 보이죠? 누르시면 그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고요. 뭐 도네이션 해라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끄시면 됩니다. 뭐 반드시 해야 이게 유료 아니고 공짜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오픈 소스로 돼 있으니까 그 눌러가지고 이제 딱 설치 프로그램을 여기 이거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요거 딱 눌러가지고 자, 윈도우 다운로드라는 페이지에 여기 나오면 자, 요 아래쪽에 요 GitHub라고 된 거 보이죠? 요 고양이 아이콘으로 생긴 거. 요거 딱 누르시면 이게 책 다운로드가 됩니다. 1.1기가쯤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쭉 해가지고 다운받은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반적인 설치 절차인데요. 넥스트 그냥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설정할 거 없어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것도 기본으로 다 체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넥스트 하다 보면 비주얼 C++ 뭐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기다려 주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고 넥스트 다 누르시고 completing 키캐드 랄랄랄라 셋업 요 화면까지 온 다음에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요 카이캐드 7.0이라는 아이콘이 이제 단축 아이콘이 하나 생길 건데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초반에 뭔가 설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요 더블 클릭 실행을 딱 하시면 뭐 두 개 선택하는 게 있는데 기본 설정으로 시작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동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뭐 yes 해도 되고 no 해도 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뭔가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정보를
누군가에게로 전송을 해준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녹한다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오를 체크를 했는데 아니오 체크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로 할지 아니오로 할지는 본인 판단이긴 한데 아니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키캐드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행을 딱 하면요. 시작할 때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팝업창이 나와요.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지금 카이캐드 실행하면 딱 요 화면이 나와요. 요 화면에서 파일 새 프로젝트 누르시면 이제 PCB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다 이 말인데 파일을 하나 이제 디자인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시작점이 되는 건데요. 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그 제일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설정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유의하면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 요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01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저장 누르시면 요 카이캐드에 지금 여기 비어있는 프로젝트 파일 부분에 방금 만든 프로젝트 이름으로 파일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랄랄랄랄랄라.sch 파일하고 랄랄랄랄랄랄라 PCB 파일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랄랄랄랄랄라 카이캐드 SCH라는 저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제일 처음 쓸 때 요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전역 심볼 라이브러리 테이블 설정이라는 건데요. 기본 전역 심볼 라이브러리 테이블 복사 권장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미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체크한 채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 요 심볼 편집기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 화면에서 제일 왼쪽에 여기 보시면 삼각형 모양 보이죠? 요거를 딱 누르면 전역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테이블 설정이라는 또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기본 전역 풋프린트 라이브러리 테이블 복사 기본 체크돼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납니다. 요까지 하면 기본 설정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설정하게 되면 이제 이거 눌러도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온다 그죠? 이거 엄청나게 크네. 자, 그리고 방금 파일 이런 것들이 뭔지는 이제 차차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단계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갈 단계를 5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1단계는 카이캐드의 본연의 기능만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논해보는 거예요. 카이캐드 조금 전에 제가 뭐 확인 버튼 눌러라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뭔가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설치를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카이캐드가 원래는 속이 빈 깡통이에요. 그냥 PCB만 편집할 수가 있는데 뭐 저항이라든지 뭐 버튼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꾸러미들을 기본으로 설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카이캐드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죠. 그거를 여기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기본 라이브러리 범주 안에서만 활용을 하는 단계 1단계로 하겠습니다. 2단계는 카이캐드에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카이캐드 안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난 거를 공유를 하는 그런 무료로 공유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품을 검색을 해서 다운받아서 추가를 해가지고 쓰는 단계 2단계라고 하겠습니다. 3단계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없어요. 찾아도 없고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 쓰는 단계 3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PCB 보드 만드는 거는 다 끝났고 주문을 하는 단계. 그리고 6단계는 5단계는 SMT에 도전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눠 가지고 착착착착 하도록 하고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1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이캐드 안에 포함된 자원만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뭐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느낌이 빡 오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뭘 만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에어컨 좀 켤게요. 좀 덥네요. SYH님 반갑습니다. 자, 회로에서 사용하는 기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 자료에 좀 몇 가지 이렇게 남겨둔 게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이거 좀 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그냥 컴퓨터에서 하는 게 나으려나? 자, 녹한다가 지금 하고 뭔가 모르겠지만 나의 첫 번째 PCB 보드를 그 데모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지금 뭘 하고 싶냐면 LED 한 개가 있고 전원을 연결하면 LED가 켜지고 연결 안 하면 꺼지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지금 구성 요소가 LED 한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항 한 개가 필요합니다. LED는 항상 저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원은 5V가 외부에서 그 점퍼 케이블로 된 5V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이 핀 커넥터가 필요하겠구나. 일단 이렇게만 정의를 하고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저걸로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기호 쓰지 않겠습니다. 자, LED 실물 모양 보시면 이렇게 저 다리가 긴 다리가 있고 이렇게 짧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LED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저항을 하나 걸어줘야 됩니다. 녹한다는 마이너스 쪽에다가 저항을 연결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저항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다가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게 저항이잖아요. 그럼 저항을 연결하는데 LED는 우리가 쓰는 LED에는 딱히 저 아두이노용으로 쓰는 거는 규격이 뭐 크기밖에 없습니다. 3mm냐, 5mm냐, 뭐 8mm냐, 뭐 그런 것만 있으니까 얘는 LED 쪽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저항은 크기가 있어요. 뭐 몇 옴 그러잖아요. 보통 특별하지 않으면 220옴에서 330옴짜리를 쓰면 되겠습니다. 220에서 330옴.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쪽에다가 저항을 연결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 상태고 여기에 플러스가 연결돼야 되는 상태니까 요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두 개의 핀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여기다가 달 거예요. 요 커넥터는 뭘 지금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 이거를 지금부터는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핀 헤더라고 핀 소켓이라고 부를 거예요. 핀 헤더하고 핀 소켓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핀 헤더는 암컷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게 딱 꽂아서 쓰는 거를 핀 헤더라 그러고 핀 소켓이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핀 소켓이라 그러고 핀 헤더는 뭐냐면 요거 여기 보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점퍼 케이블 앞놈이 여기 꼽히는 게 핀 헤더고 순놈이 꽂을 수 있는 거는 핀 소켓이다. 핀 소켓, 핀 헤더 됐죠. 그럼 여기다가 핀 두 개의 핀을 가지는 핀 소켓을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핀 소켓 됐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구멍에다가 그 건전지 이렇게 딱 홀더에 딱 꽂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플러스를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딱 꽂아주면 요 LED는 빛이 나게 되겠죠. 그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요 모양으로 PCB 보드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바리푸님 반갑습니다. 그럼 뭐 절차 무시하고 일단 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호로록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만든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감을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뭐냐 이거는.
요것도 요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지금부터 예제로 만들어지는 그 프로젝트들은 제가 여기서 다 저장을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나는 만드니까 잘 안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다운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참고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DY1님 반갑습니다. 자,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죠. 오늘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자, 그 프로젝트는 뭐 아무데나 자기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내 문서 안에 보시면 요 카이캐드 폴더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요 폴더를 우리 프로젝트 그 저장하는 경로로 하도록 할게요. 이그젠플. 이거를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름을 어떻게 짓지? 오늘 1편이니까 1-1로 할게요. 1-1 언더바로 할까? 1 언더바 1. 자, 그러면 이그잼 요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된다,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크게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회로를 먼저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회로. 그래서 여기 제가 요거 과정도 자, 여기 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캡처를 조금 하면서 할게요. 지금 만들어진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나중에 또 하려면 귀찮아서 제가 안 할 수도 있으니, 자, 먼저 1번 화살표도 좀 하나 이렇게 만들고, 자, 요 프로젝터를 만들라 이 말이 이런 화살표인 거예요. 자, 프로젝터를 이렇게 딱 두 개 만들고, 자, 요 SCH라고 된 거 요거 더블 클릭을 합니다. 요거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뭐가 열리냐? 회로도 편집기라는 게 열려요. 회로도 편집기. 여기 설명도 좀 적어놔야 되겠구나. 저도 지금 이 시리즈를 처음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능숙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었거든요. 자, 회로도 편집기 오픈. 이거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열린 회로도 편집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구성 요소의 심볼이라는 걸 추가해 줘야 돼요. 심볼. 그럼 아까 봤던 요 삼각형 심볼 추가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를 먼저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캡처해 가지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야금야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걸 딱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심볼이 나오는데 그 기본 라이브러리의 심볼 목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응답 없음 떴는데 잠시만요. 방송은 지금 나오고 있죠? 방송은 안 꺼졌죠? 자,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응답 없음이 나오네요. 끄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났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구성 요소가 뭐냐면 LED 한 개, 저항 한 개, 2핀 커넥터 한 개, 요렇게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R이라고 칩니다. R. 대문자 R이라고 치면 요 R, 요 나온다, 그죠? 요거 하나 추가합니다. 요 보이죠? 놓고 다시 누릅니다. 방금 추가한 R은 저항이에요. 그리고 LED라고 쳐요. 그럼 LED 모양의 심볼이 나옵니다. 요 심볼을 회로도 편집기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게 2핀 커넥터잖아요. 2핀 커넥터는 여기다가 CONN이라고 쳐요. CONN 띄우고 보면 CONN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뭐 곱하기 뭐뭐라고 돼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는 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행렬 구조로 돼 있어요. 앞에가 1이면 일자로 되어 있다는 말이고 2면 두 줄로 되어 있고 3이면 세 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줄이면서 두 칸인 거를 찾아야 되니까 01 곱하기 02라고 치시면 2핀 커넥터가 나오고, 저는 요 모양보다는
커넥터 제네릭 부분에 요 CONN0102 요 모양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J라고 된 거 보이죠? 점퍼인데요. 요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이좋게 세 개가 딱 추가가 된 거 보이죠? 방금 회로도 편집기에 심볼이라는 거 세 개가 추가된 겁니다. 요거 세 개를 추가를 했고, 요거 세 개를 저 회로에 맞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각 심볼에 보면 동그랗게 여기 딱 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죠? 요 눌러서 서로 연결 포인트를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LED 같은 경우는 이 막대기가 일자로 있는 쪽이 마이너스고, 맞나요?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삼각형 있는 요 부분이 플러스, 일자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맞나요? 제가 확신이 안 서니까 잠깐 좀 검색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전문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으면 이렇게 찾아보면서 할 거니까. 맞네요. 자, 그러면 지금 LED의 마이너스 쪽을 저항하고 제가 연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저항은 방향이 없어요. 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연결해주고, 그리고 저항의 반대쪽을 여기 2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서 2에 연결해주고, LED 반대쪽을 1에다가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J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심볼 있죠? 1번이 플러스, 2번이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첫 번째 단계. 회로도 편집기에 심볼을 배치하는 단계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게 회로도 편집기에 심볼을 배치하는 단계. 또 캡처해서 여기 올려드리죠. 쉽다. 진환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지금 요 회로도는 PCB 보드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논리적인 회로도입니다. 얘는 얘랑 연결돼야 되고, 얘는 얘랑 연결돼야 되는 거고, 연결돼야 되는 포인트가 정의가 되었고, 걔네들끼리 어떻게 연결하면 될지 회로도를 구성한 거예요. 그럼 PCB 보드를 우리가 구성을 하려면 부품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 부품을 어디 좌표에다가 배치를 할고, 요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회로도 편집기에서 각 심볼의 풋프린트를 배치하는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풋프린트를 설정하는 단계. 그다음에 여기서 처음 나오는 이 풋프린트라는 용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 풋프린트라는 거는 그 해당되는 부품의 실물 모양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민거리가 뭐냐면, 자, 그 회로도를 만드는 사람하고 실제 PCB 보드를 만드는 사람하고 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PCB 만드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여기 지금 저항을 하나 쓰려고 쓴다고 했는데 저 저항의 그 크기가 몇이야? 그 저항도 크기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저항에 그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두께가 얼마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LED의 선 두 개의 간격이 얼마고 크기는 얼마냐? 요 커넥터는 2핀 커넥터인데 뭐 핀 소켓인지 핀 헤더인지 그게 뭔지 여기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디자인을 싹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풋프린트입니다. 그러면 저 상단에 도구에 풋프린트 할당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풋프린트 할당. 흥미진진하죠?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이거 캡처 안 되네. 자, 이렇게 캡처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시간이 걸려도 자료를 만들면서 할 테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 딱 알트 프린트 스크린으로 딱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캡처 해가지고 여기 올려 놓을게요. 풋프린트 할당 부분은 지금 이거 캡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풋프린트 할당. 방금 장면 보여드렸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비슷한 화면이 나와요. 지안영님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뭐냐면요. 요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요거 있죠, 요거는 내가 추가한 지금 그 심볼이에요.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심볼이고, 그리고 요쪽에 있는 게 풋프린트입니다. 심볼에 설정하고자 하는 그 풋프린트. 근데 그 심볼하고 풋프린트하고는 이빨이 맞아야 돼요. 저항은 저항이어야 되고, 뭐 LED는 LED여야 되고, 이제 그거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얘네들이 풋프린트가 설정이 안 되면 이렇게 노랗게 배경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LED부터 출발해보죠. LED는 여기 쭉 밑에 살펴보시면 있죠. LED라고 된 게 보이는데 LED SMD가 있고 LED THT라고 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THT는 스루홀을 줄여서 THT라 그러고 SMD는 SMD 부품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그냥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LED THT와 SMD 차이가 무엇이냐? LED 요 PCB 기판을요. 옆에서 우리가 딱 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판이 나오겠다, 그죠? 그럼 우리 요 위쪽을 윗면이라고 부를 거고 요 아래쪽을 아랫면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문하는 PCB 기판은 양면이에요. 요쪽 한 면하고 요쪽 한 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서로월 부품이라는 거는 요 기판 자체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가지고 LED가 다리가 이렇게 통과를 해 가지고 납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는 방식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런데 LED SMD라는 거는 LED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납이 요 기판에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이냐? THT와 SMD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윗면 아랫면을 관통을 했잖아요. 아랫면에 이 부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SMD는 윗면에 여기 있으니까 아랫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LED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양면으로 LED가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SMD는 그 초보자들이 납땜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스루홀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LED의 THT 요거 선택을 딱 하고 그러면 여기서 선택된 게 고를 수 있는 게 이쪽으로 쫙 나옵니다. 그러면 네가 고르고 싶은 풋프린트 모양을 골라라. 아까 전에 카이캐드에서 기본으로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크게 결정할 거는 LED의 그 핀 다리의 간격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주문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제가 아두이노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LED가 있거든요. 요거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3mm로 하면 크기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LED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저 LED는 여기 보시면 LED에 D에 3.0이 있고 1.8이 있고 여기 이거 보이죠, 그죠? 요게 LED 그 머리 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D 기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3.0에 그냥 3.0인 거 요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선택한 풋프린트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얘가 어떤 모양으로 풋프린트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 요렇게 그냥 고르면 된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얘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럼 풋프린트가 설정이 되니까 이렇게 뭔가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죠? 자, 그럼 그 다음 R 저항하겠습니다. 저항은 R 쪽에 있겠죠.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잘 안 보이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요거 똑같이 THT 저항 스루홀 부품이고
이 저항 같은 경우는 그 너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요거는 그냥 뭐 아무데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우스 눌러서 풋프린트 보기 눌러보시면 대략적으로 얘가 간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위쪽에 이 Show 3D Viewer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이 저항이 얘는 저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연결하는 걸 희망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눕혀가지고 연결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샘플에서 저항이 옆으로 이렇게 놓여지기를 지금 희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LED는 여기 있고, 그럼 이 지금 폭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제 기억으로는 7점 몇 mm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7.62mm라고 된 거 요거 있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7.62mm. 그럼 얘는 풋프린트 보기 하면서 3D 뷰어로 보면 저항이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납땜하는 거구나라는 게 모양이 바로 딱 느낌이 온다, 그죠?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금 어디 부분 찾으시면 되냐면 커넥터 핀 헤더, 핀 소켓 보이죠? 그리고 아두이노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그 제품들은 다 피치가 2.53mm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즈는 크게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핀 소켓 2.54mm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요 뒤에 그 개수 보이죠, 그죠? 그 101이라고 된 게 한 개짜리고, 그럼 02라고 된 게 두 개짜리인데 호리젠탈, 버티칼 이렇게 보이죠? 가로냐 세로냐인데 호리젠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양 노노 아니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꼽는 거를 지금 희망하는 거니까 버티칼 하시면 됩니다. 자, 버티칼 열어보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핀 커넥터 찾았으니까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풋프린터를 요렇게 골라가지고 지금 딱 설정을 하면 되는 상태인 거죠. 요것도 한 꼭다리 넣어두도록 하죠. 참고 자료로. 참고 자료로.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그럼 이제 요 단계에서 아까 그 어디 갔지? 이제 풋프린트 배치가 완료됐어요. 내가 원하는 풋프린트 배치가 완료됨. 그럼 이제 PCB 보드를 만들러 가면 됩니다. 자, PCB 보드는 지금 이 회로도 편집기에서요. 여기 뭐 우측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녹색깔 모양 이거 보이죠? 요걸 누르면 됩니다. 이제 PCB 보드를 실제로 만들러 가는 거예요.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이한식님께서 열심히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중위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짝짝짝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으로 녹한다의 박수. 자, 요걸 딱 누르면 이번에는 회로도 편집기가 아니라 PCB 편집기로 화면이 쫙 바뀔 거예요. 자, 여기 나온다, 그죠? 근데 이게 카이캐드 쓰면 좀 웃긴 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는 한글이었는데 갑자기 영어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영어로 바뀌었다가 한글로 바뀌었다가 막 지맛대로인데요. 하여간 그거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시는 게 회로도 편집기입니다. 회로도 편집기 오픈. 자,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여기서 회로도 편집기에서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지금 누를 거예요.
얘는 뭐냐면 회로도 편집기가 아니라 PCB 편집기입니다. 그러면 회로도 편집기에서 이거는 회로도 편집기에 있는 풋프린트 불러오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누르면 뭐 나오는데 이거 나오는 내용 무시하시고 PCB 업데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뭔가 추가가 되는 거 보이죠? 딱 눌러서 보시면 얘네들이 요렇게 사이를 벌리면 지금 뭔가 이 파란 색깔로 선이 연결돼 있죠. 이게 회로도 편집기에서 얘네들끼리 이 풋프린트를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상호간에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하나 또 집어넣어 놓도록 하죠. 요까지 하게 되면 자. 이거 막 자료 만들면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미리 만드는 게 더 나은 건가? 자, 이제 해야 되는 게 얘네들 연결을 해줘야 한다. 이 연결하는 거는 이제 배선, 여기 마우스 갖다 대보면 배선 라우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끼리 연결해주면 되는데 뭐 용어는 일단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금색깔로 된 동그라미 이거를 나중에 패드라고 제가 부를 거거든요. 안 쓴다면서 또 용어를 썼네. 뭐 하여간 얘네들끼리 연결하는데 지금 요 보시면 이게 꼬아져 있잖아요. 요 부품 누르시고 R 버튼을 누르면 회전이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회전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누르면 이게 돌아가죠, 그죠? 아니면 R 버튼 눌러가지고 돌리다 보면 얘네들이 이빨이 딱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맞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얘도 딱 보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딱 돌려야 지금 방향이 맞는 거고, 이것도 지금 이게 꼬아졌잖아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 부품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배선 라우트 연결을 합니다. 이거 누르고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면 자기가 알아서 웬만하면 연결해 주는데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그 패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중간에 이렇게 둘러서 직접 디자인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그 패드 포인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요거는 요쪽, 얘는 요쪽. 그러면 싹 다 연결이 됐죠. 그런 다음 일단 연결을 한다. 요까지 하는 겁니다. 회전을 해가지고 딱 연결을 시켜준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보드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는 그 엣지 컷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그 단계에는 이거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뭐 되게 동그라미가 많이 있잖아요. 요 중에 엣지 컷이라고 된 걸 눌러줘요. 엣지 컷. 그리고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요거 지금 제가 뭔가 했던 부분을 레이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될 건데요. 제일 첫 번째 레이어는 전면 구리 레이어라 해가지고 아까 PCB 기판이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윗면에 그려지는 배선 라우트를 말하는 거고 B는 아랫면에 그려지는 배선 라우트를 말하는 거고 지금 설정한 요 엣지 커트는 PCB 기판의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 딱 설정을 한 다음에 보기 누르고 3D 뷰어를 눌러보시면 지금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는 PCB 기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나의 첫 번째 PCB 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양으로 우리가 딱 이 보드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딱 받으면 여기 코넥터에다가 지금 제 마우스가 있는 이 코넥터에다가 플러스 선 딱 꽂아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선 딱 꽂아주면 LED가 팍 켜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지금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려면 나중에 그 그라운드를 배경에 까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오늘은 그런 내용은 언급 안 할 거니까 아직 한 여기까지 단계가
주문하기 전에 한 80% 정도까지의 단계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헬로 월드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판의 테두리를 엣지 컷으로 지정함. 그리고 요거는 각 부품 간의 연결을 배선으로 연결해줌. 그럼 나중에 이거를 딱 주문을 넣게 되면요, 요 빨간색 부분 있죠? 요 빨간색 부분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을 PCB 이게 프린트 깎아내든가 뭐 아무튼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여기 패드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요 아래면을 보시면 요 부분에 이렇게 부품을 위에서 아래로 쏙 집어넣어주고 요 아래면에다가 이렇게 납땜해주면 이제 나만의 PCB 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보드입니다. 저장하고. 아이고 힘들다. 이거 손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조금 힘드네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약간 요약을 한 게 지금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방금 했던 과정을 되새기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을 했었죠. 그리고 회로도 편집기라는 걸 열어가지고 심볼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심볼이 그거였더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볼이 막 R 적혀있고 막 LED 있었고 막 그게 심볼이었다. 심볼을 배치하고 심볼 간에 네트를 연결한다. 이게 눌러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회로도 편집기에서 그런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심볼마다 풋프린트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실제 얘가 생긴 모양은 이런 것이다. 딱딱 지정해주고, 그리고 회로도 편집기에서 PCB 편집기로 이제 넘겨가지고 거기서 불러와서 배선을 연결했었죠. 배선 연결하고, 그리고 엣지, 내 보드의 테두리는 요만큼. 그럼 지금 요 상황에서 다시 이거 눌러가지고 열어가지고, 자, 요 테두리가, 자, 요 다각형 눌러가지고, 자, 요런 이상한 모양이다. 요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다르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요 모양이 엣지 커트로 지정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 3D 뷰어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보드가 내가 엣지 커트한 이 모양으로 나중에 주문하게 되면 기계가 테두리를 저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오려주는 겁니다. 테두리 쫙 오려주는 그거를 엣지 커트라고 그러더라.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까지 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요, 제가 저장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저장을 다 했습니다. 그럼 요거 SCH 누르면 요거 저장된 게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그리고 PCB라고 붙은 거 요거 누르면 회로도 편집기에서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PCB 편집기하고 회로도 편집기는 항상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상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냐면요, PCB 편집기에서 뭐 내가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회로도 편집기에서 수정사항이 생기게 되면 PCB 편집기에서 PCB 편집기를 우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사항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업 순서를 회로도 편집기에서 먼저 완벽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 PCB 편집기에서 수정사항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버튼이 아까 이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PCB 편집기를 연 다음에 회로도 편집기에서 수정된 게 있으면 요걸 누르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계속 노출이 될 거니까 지금 했던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거 만들면서 차차 뭐 하다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메모를 해두자면, 참고, 회로도 편집기에서 작업이 완료된 다음 PCB 편집기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작업을 이어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LED가 한 개 더 추가가 되었다. 그럼 회로도 편집기에 가서 심볼 추가하고 저항 추가하고 연결한 다음에 PCB 편집기로 가서
수정 사항을 불러오면 걔네들 추가한 거 두 개가 자동으로 그 배선 연결이 안 된 채로 딱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있는 거와 더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요것도 해놨네요. 자, 그럼 카이캐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자, 요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볼이라는 거 아까 뭐였습니까? 얘를 딱 정리를 하자면,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어떤, 이거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냥 말로 하고 떼올게요. 아까 그 심볼, 저항의 심볼, 그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회로도 상해. 근데 우리가 굳이 심볼을 안 쓰고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제 접근 방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다리 TV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도다리 TV님께서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진급 보상은 녹한다의 열렬한 박수. 짝짝짝짝짝짝.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LED 두 개와 저항 LED 한 개와 저항 한 개와 그리고 2핀 커넥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요 LED 심볼을 추가를 했었고, 그리고 저항은 저항 R이죠, R 심볼을 추가했었고, 요거는 LED 심볼 추가했었고, 얘는 좀 전에 CONN0102라는 심볼을 추가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들도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극단적으로 CONN2라는 심볼을 다 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풋프린트 할당할 적에 얘를 LED로 해주고, 얘를 저항으로 해주고, 얘를 핀 소켓으로 해주고, 요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이 심볼은 회로도 상에서 누가 봐도 이게 저항이구나, 이게 LED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심볼을 배치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제작되는 PCB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CONN0102 어차피 다리가 다 두 개씩이니까 요대로 설정해주고 나중에 풋프린트 고를 때 이걸 골라주면 된다. 이상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회로도를 여기다가 그려놨다. 그럼 회로도를 검사하는 부장님이 화를 내시겠죠. 야, 이게 저항이냐 이게 LED냐 뭐가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라면서 기빵맹이를 탁 때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볼을 사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동기님께서도 병중의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진급 보상은 녹한다의 박수입니다. 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풋프린트라는 거는 이제 심볼하고 풋프린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냥 이빨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핀 2개짜리면 핀 2개짜리, 핀 3개짜리면 핀 3개짜리. 근데 이빨이 안 맞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이상하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다 각자 심볼마다 그 심볼에서 쓸 수 있는 풋프린트가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로도 편집기, 조금 전에 보셨던 심볼하고 풋프린트 가지고 회로도를 그리는 부분이고, PCB 편집기는 실제 그 풋프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품을 어디다가 PCB에 배치를 하고 그 부품 간의 연결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PCB 편집기였더라. 그리고 스루월 부품하고 SMD 부품의 차이는 설명해드렸다,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PCB 기판을 이렇게 옆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옆면으로 딱 두고 보면 윗면, 아랫면 있고, 윗면을 지금 여기서는 F면이라고 부르는, 맞나? F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잠깐만요. 맞네요. 윗면을 F라 그러고 아랫면을 B라고 불러요. 포워드 백워드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FB라 부르는데, 스루월 부품은 두 개의 면을 관통해가지고 부품이 이렇게 연결돼서 아랫면이나 윗면이나 둘 중에 하나에 납을 발라서 고정시키는 방식이고, SMD는 둘 중에 한 면의 부품을 딱 배치해두고 그 면에 납을 발라가지고 그 부품을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얘는 양면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요 면적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품이 독차지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아래쪽 면이 아직 비어 있죠. 양면을 200%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큰 궁극적인 차이는 나중에 SMT 주문할 때요. 부품을 요 SMD로 해야 부품이 기계가 잡아서 여기다가 탁탁탁 배치를 하고 납을 바르지. 요 스롤 부품은 좀 그 저 제작하는 기계가 그가 우리가 주문 제작할 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하여 그런 얘기는 나중에 논하겠습니다. 관통하느냐, 관통하지 않느냐, 그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패드는 뭐냐? 패드. 요 패드라고 그 저 CAD 프로그램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납땜하는 부위 거기를 패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품 간의 배선 라우트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다시 PCB 뷰어로 눌러보면 요거 금색깔 동그라미 있죠? 요 네모나 세모나 이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거 동그랗게 된 거 납 부품을 위에서 아래로 쏙 꽂아 가지고 납을 요 패드 있는 부분에는 납이 잘 붙어요. 딱 그 잘 붙는 재질로 딱 해가지고 납이 딱 붙도록 해놨으니까 패드는 부품이 딱 꽂혀가지고 납땜을 하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배선은 조금 전에 패드와 패드 사이를 연결하는 거, 그거를 배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요 타이밍에 잘 보세요. 요것도 미리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자, 배선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회로도 편집기하고 PCB 편집기하고는 한 몸으로 가는데 지금 요거 제가 배선된 거를 딱 지워보면 얘는 지금 회로도 편집기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연결을 했다. 자, 애초에 연결이 맞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요렇게 하고, 얘는 지금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안 해줬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연결해야 되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렇게 해가지고 딱 주문을 받으면, 이거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작동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기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위쪽에 검사 누르시면 디자인 규칙 검사기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규칙 검사기. 요걸 딱 눌러보시면 DRC 실행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요거를 딱 누르면 요 오류 나오죠. 연결되지 않은 배선이 존재한다.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우다 보니까 좀 이게 꼭다리가 좀 덜 지워진 게 있었네요. 꼭다리가 좀 덜 지워진 게 있었고, 다시 해보면, 자, 여기, 지금 연결 안 한 선이 하나 있다라고 딱 집어주잖아요. 여기에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가 없어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자기가 딱 검사해보고 연결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사용자가 연결 안 한 거는 너 지금 여기 연결해야 되니까 자 빨리 연결해라 라고 이렇게 딱 알려주죠. 그죠? 그러면 근데 위치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를 잡아주지? 이거 아닌데 뭐지? 자 잠시만요. 연결되지 않은 항목 이쪽으로 가야 있네요. 여기 보시면 딱 연결 안 한 이 두 개의 패드가 요 패드 두 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이쪽에 오류도 없고 경고도 없는 상태까지 가야 제대로 된 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장면을 디자인 규칙 검사기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캡처를 어떻게 하지? 잠시만요. 그럼 요거는 지금 제가 캡처를 할 수 없으니까 디자인 규칙 검사기 실행.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요거 캡처해가 넣어놓을게요.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거 실행을 해가지고 딱 해보면 요렇게 연결 안 된 거를 얘가 이렇게 찝어주더라. 혹시 연결 안 된 게 있으면 찾아준다. 그러면 찾아준다까지가 끝난 게 아니라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연결을 딱 완료해 가지고 이제 배선을 이렇게 딱 연결해서 완전체인 상태에서 디자인 규칙 검사기를 실행하면 오류도 없고 경고도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아, 이러면 이제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된 거니까. 됐다. 자, 그리고 레이어, 지금은 요 레이어 3개만 다루겠습니다. 나중에 갈수록 레이어를 늘려 나가도록 하고. 자, 여기 f.cu라고 된 게 뭐냐면 요 cu에 이거는 우리 원소 기호겠죠. cu 구리. 구리가 이렇게 배선으로 그려질 영역을 말합니다. 윗면, 양면 PCB 기판에서 윗면에 배선 라우트가 되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아랫면이에요. 양면 PCB 기판에서 아랫면에 배선 라우트가 되는 영역. 엣지 커트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판의 그 외곽선, 외곽 테두리를 말한다. 딱 그 모양으로 잘려지는 거죠. 아, 근데 그 제가 라이브 이게 방송하는 게 화면이 지금 막 이렇게 공유가 돼 있잖아요. 캡처를 한번 잘못하니까 방송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쳐가지고 한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 캡처를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차이님의 방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슬쩍 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해볼게요. 잘못해가지고 저번에 막 방송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막 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자, 이제 이거 요렇게 짤막하게만 넣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좀 부실한데, 이제 제가 이거 나중에 레이어 캡처 해가지고 여기 붙여 놓을게요. 방송 끝나고 나서 메모 해두겠습니다. 여기다가 PCB 편집기에서 해당되는 레이어 캡처 추가하기, 녹한다가 할 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심볼, 아까 회로도 편집기에서 봤던 심볼들이다, 그죠? 그리고 요 심볼은 아까 저는 요 2핀 커넥터 가지고 했는데 요 배터리 모양으로 해도 돼요. 그럼 이 말은 지금 여기 연결돼야 될 게 배터리구나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요 예제하고 똑같은 예제인데 제가 예제 2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2번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하는 거냐면, 제일 첫 번째 만든 기판을 배터리 타입으로 하시오. 그냥 2핀 커넥터 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 이제 예제 2번을 만들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이그젠플 1-2. 아무것도 없겠죠?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심볼 추가하는 데 가가지고, 자, R 추가합니다. 저항 R 추가, 그 다음에 LED 추가, 그 다음 2핀 커넥터가 아니고 BATT라고 치는 거예요. 배터리. 그러니까 요거 배터리 셀, 싱글 셀 배터리 이걸로 하죠.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회로도 보는 사람한테 이 그림만 봐도 저게 배터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요거는 LED고 이건 배터리구나. 그러면 자, 요거는 저 배터리 자체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를 LED 플러스에, LED 마이너스를 저항에 요 마이너스를 요 배터리 마이너스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뭐였나요? 풋프린트를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도구, 풋프린트 할당 가서 배터리 셀, 그러니까 여기다가 배터리 셀이 지금 두 개의 핀을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저거를 내가 배터리 셀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뭐 풋프린트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핀 소켓 두 개짜리, 핀 소켓 두 개짜리의 버티컬로 할당해주고 되죠, 그죠? 그리고 LED는 LED THT에 3mm짜리, 저항은 레시스터 THT에 7.62mm 요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 PCB 편집기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풋프린트 다 해줬으니까. 그럼 여기로 간 다음에 현재 회로도 편집기에 있는 수정 사항을 이렇게 반영해 와서 딱 놓고, 그죠? 얘네들 어떻게 실제로 좌표를 어떻게 배치할지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꼬이고 저렇게도 꼬이니까 돌립시다.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배선 라우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FCU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 앞면에다가 배선 라우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걸 누르게 되면 아랫면에다가 배선 라우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면에다가 될 수도 있고 아랫면에 될 수도 있는데, 이 스루홀 부품은 양면으로 다 관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건 저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닌데, 패드라는 게 우리 PCB 기판을 엄청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두께가 한 이만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홀 부품은 이렇게 딱 관통을 하는 거잖아요. 딱 뚫어서요, 드릴 가지고. 그러면 납을 바를 수 있게 패드를 이렇게 칠해줍니다.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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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패드를 발라주는데, 이 패드가 윗면하고 아랫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요 사이에 지금 부품 다리가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배선 라우트를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미 얘네들 두 개는 위아래가 이미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쪽에 라우트 한 거를 아래쪽에 이렇게 당겼으면 얘하고 얘하고는 내부적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정상적으로라면 여기가 F면이고 여기가 B면이라면 다리를 여기로 집어넣어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나오면 납을 여기 이렇게 바를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라도 배선 라우트를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여기 위에다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예제는 F면에다가 했는데 이번에는 B면에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이어에서 F가 아니라 B를 누르고 똑같이 배선 라우트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 다르게 색깔이 바뀌었죠. 파란 색깔로. 이 파란 색깔은 뭐냐? 여기 레이어의 앞에 대표되는 색깔 여기 있잖아요. 그 색깔이 여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엣지 컷을 지정 안 하고 사각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배선 라우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엣지 테두리가 아닌 거고, 항상 엣지 컷이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되더라. 됐죠. 그럼 아까 한 거하고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D 뷰어 보기 누르시면, 자, 부품이 있는 위치에 배선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아랫면을 보니까 아랫면에 여기 배선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쪽 B쪽 면에다가 배선을 한 거고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아까 전에는 윗면에다가 배선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보시는 분들 재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좀 그런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보면 윗면에 배선 라우트가 돼 있고 아랫면에는 깨끗하죠, 그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이제 2번 예제입니다. 배터리 타입으로.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하고 싶지만 제 마음대로 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그려봤었다. 근데 이거하고 저 풋프린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걸 제가 어필하기 위해서 요 장면을 보여드렸던 거고, 결과물이 똑같은데 나중에 여기다가 배터리를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심볼, 요거 저항이죠. 아까 심볼 추가한 데서 R 누르면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LED는 LED라고 치면 요 나오고, 요것도 대표적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컨덴서 혹은 캐패시터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적어놔야 되겠네.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를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항. 그리고 요거를 캐패시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컨덴서라는 것보다는 뭔가 캐패시터가 조금 더 멋있는 느낌이니까 캐패시터. 그리고 요거는 LED. 요거는 이제 배터리. 요것은 커넥터.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제 그냥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회로도 그리는 거 정도는 뭐 그냥 다 할 줄 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컴퓨터 공학 전공이거든요. 키보드만 두드리는 컴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뭔가 아두이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부품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회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될 쯤 제일 문제였던 게, 회로도 보는 방법하고 회로도 그리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느낌이 뭔지 모를 거예요. 대체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요놈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보죠. 우리가 직렬 연결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 LED를 아까 저항 심볼을 이렇게 연결을 했었죠.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딱 연결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죠? 우리 시간도 많으니까 예제 3번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잠시만요. 예제 번호를 뭔가 좀 명시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쯤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여기쯤에 1편에서 진행하는 예제 목록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쭉 작성한 다음에 나중에 이 슬라이드 내부에서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누르면 그 페이지로 딱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안 되어 있겠지만, 잠시만요. 자, 복사할 만한 그게 없네. 까만 색깔. 자, 그럼 예제 1번은 LED 한 개를 한 개의 전원을 넣으면 LED 한 개와 저항을 연결하고 그 전원을 연결하면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자, LED 한 개의 전원을 넣으면 작동하는 기본 예제. F면에 배선. 그리고 2번은 똑같은 건데 이거는 B면에다가 배선을 했었죠. 그리고 3번 예제는 뭘 하느냐면
LED LED 잠시만요. 지금 직렬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예제화 시키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부품끼리 일자로 쭉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제가 지금부터 요렇게 연결된 거, 부품이 손에 손잡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저항 같은 경우 지금 손이 두 개잖아요. 요 손하고 요 손하고. 그러면 나의 이 손은 어디 다른데 지금 연결될 거고, 요 손은 옆에 있는 저항의 한 손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고, 그 녀석의 다른 손은 또 다른 녀석 손하고 이렇게 손에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 양쪽 끝에는 뭔가 다르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병렬은 무엇이냐? 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렬이고, 그럼 병렬은 얘네들이 세로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네. 제가 이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연결된 거. 그러니까 직렬하고 병렬의 차이는, 직렬은 강강술래처럼 이렇게 잡은 거고, 병렬은 내 양손하고 내 친구 양손하고 두 개 딱 같이 잡고 있고, 그 양손을 또 다른 친구가 또 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하고 이 손하고는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와 서로의 양손이 세 명의 친구가 다 같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은 오른손끼리, 왼손은 왼손끼리 다 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를 병렬로 연결되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연결되냐만 보면 되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회로도 다룰 때 직렬, 병렬, 요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 그림을 두 개 보여드릴게요. 병렬로 연결되었다 쳤을 때, 잘 보세요. 이거를, 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두 번째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얘는 좀 이렇게 좀 직선으로, 폴리라인으로. 자, 잠시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도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되구나. 자,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얘하고 둘 다 지금 병렬로 실제 연결은 똑같은 건데, 다만 회로도 그리는 것만 다르게 된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서부터 나오는 세 가닥의 선이 저항의 각각의 선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저항의 각각의 선이 또 다른 쪽으로 뭉쳐져서 나간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서로의 양손이 서로의 양손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얘도 잘 보면 얘가 지금 여기 연결돼 있고 얘가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다른 표기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어차피 연결된 게 한 포인트에서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 같이 병렬로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저는 예전에 이거 두 개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해봤고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나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까만 점은 얘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카이캐드에 회로도 편집기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까만 점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거쳐서 간 거고, 점이 없으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 두 개가 그냥 포개져 있는 것 뿐이고, 점이 있으면 두 개가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피복을 벗겨서 서로 이렇게 접촉을 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니다, 너무 좀 많은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쯤에서 여기다가 제가 좀 더 추가를 할 내용이 있네요. 자, 요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요. 아까 전에 여기 F면하고 B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주 당연한 얘기겠지만 F면에서 배선 라우트는 교차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B면에서도 서로 교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저 PCB 기판에다가 배선 라우트를 한다는 거는 피복을 벗긴 피복이 없는 전선이 그냥 이렇게 깔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선을 이렇게 하고 요 패드가 이렇게 있어요. 패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뭐 전선처럼 포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끼리 이렇게 쇼트가 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그려지지도 않지만,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이 선을 건너갈 수가 없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둘러가야 됩니다. 요렇게 가든지 요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한 방향을 초이스를 해야지 위로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다. 어차피 PCB 편집기에서 이렇게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도 않지만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떨 때 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 네 개의 그 풋프린트를 보드에 배치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A하고 A-하고 B하고 B-하고 우리가 배치가 돼야 된다면, 요렇게 배치하게 되면 얘네들 간에 크로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보다는, 그죠? 얘는 B-를 여기 두고 A를 여기다 두면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서로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배선을 복잡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PCB 요 보드 기판에 풋프린트를 배치할 때는 나름대로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실제 회로도 편집기에 연결해놨던 대로 요 가상의 선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요 선을 보면서 부품을 이렇게 놓으면서 최대한 부품들 간의 교차가 안 되도록 배치를 한 상태에서 배선 라우트를 해야지, 막 무턱대고 아무데나 배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죠? 힘들겠죠?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좀 춥다.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잘 보세요. 자, 요런 별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오각형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같냐 다르냐를 논하는 겁니다. 같냐 다르냐. 지오메트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두 개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얘는 서로 다른 애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는 얘하고 연결돼 있는데 얘는 다른 애들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프 이론은 우리 회로도 그리는 이론하고 100%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부품하고 이거 패드죠, 그죠? 어떤 패드하고 다른 패드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는 연결성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잘 보세요. 내가 패드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배선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방금 지웠던 선이 여기 연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고, 요 선은 밖으로 이렇게 빼고, 그죠? 그리고
요 선은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위치를 이렇게 당기면 얘를 끄집어 가지고 요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로 데리고 오면 얘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를 잡아서 요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얘를 잡아서 요쪽으로 데리고 와요. 그럼 얘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얘 정리 잘하면 얘가 이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 패드를 위치를 처음부터 잘못 잡으면 나중에 배선할 때 개고생을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배치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회전하고 막 이렇게 배치를 딱 잘 해놓고 배선을 그리는 게 나중에 좀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물론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약간 머리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샘플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3번 예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게 될 아두이노 실드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죠. 아두이노에 보자, 0, 1, 2, 3, 4 0, 1, 2, 3, 몇 번에 연결된 거예요? 0, 1, 2, 3, 4번 핀, 아두이노의 4번 핀에 LED가 한 개 연결되어 있을 때 디지털 신호로 온오프 할 수 있는 쉴드를 구현하시오. 이제 지금부터는 아두이노 실드 타입으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 꽂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부터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것도 좀 참고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자,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아두이노 실드 타입의 프로젝트 만들기. 캡처 하나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이 카이캐드에서 프로젝트 만들기 하는데, 새 프로젝트가 아니라 템플릿의 새 프로젝트 선택합니다. 템플릿의 새 프로젝트. 그러면 여기서 막 몇 가지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요. 아두이노 우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 우노. 됐죠? 요거. 그리고 저 처음 메뉴 고르는 거는 제가 여기 캡처해 놨겠습니다. 지금은 캡처가 안 되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기. 메뉴 고르는 거 캡처하기. 자, 그럼 여기서 확인 누르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이그잼플 1-3. 자, 그리고 나서 얘 회로도 편집기 가보면 이미 있어요. 이미 여기 있는데, 이게 여기 4개의 그 핀이 있다, 그죠? 큰 덩어리로 4개가 있는데, 이게 아두이노 핀 배치가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이 0번부터 13번까지 있죠. 0번에서 13번 여기 보이죠? 아날로그 핀 6개 있습니다. 0번부터 5번까지 0부터 5 여기 있죠. 그리고 이쪽은 전원 핀이에요. 요거 이거 아니고, 자, 여기 5번 핀 5V VCC, 그 옆에 3.3V. 그러니까 아두이노 우노의 핀 배치를 혹시나 뭐 아두이노를 뭐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없겠지만, 아두이노에 여기 요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를 몽땅 다 여기 회로도 편집기에 이미 템플릿으로 집어넣어 놓은 게 지금 이 프로젝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로도 그 PCB 편집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PCB 편집기로 가보면 이미 아두이노 우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실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3D 뷰 예시상에는 이 밑에 얘가 그 뭐야 실드가 되려면 딱 결합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 핀 다리가 짧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죠. 여기 스로홀로 꼽는 핀 소켓을
다리가 긴 걸로 사가지고 여기 꽂아서 납땜을 하면 됩니다. 마치 제가 지금 요 연결해 놓은 거 요거처럼 요렇게 생긴 거 팔거든요. 아두이노 쉴드 그 소켓이 이렇게 치면 요렇게 생긴 거 나오니까 어차피 요 꽂을 수 있는 구멍 위치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저 프로젝트로 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아두이노하고 카이캐드하고 병행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아두이노의 4번 핀에 LED를 한 개 연결했을 때 1초 간격으로 온오프 하는 예제 만들기. 일단 요거를 만들어 놓고 작동이 되면 실제 PCB 기판으로 만든다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미 여기 적어놨네요,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두이노의 LED를 빵판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건 이미 알죠? 긴 다리, 짧은 다리에 335ohm짜리 저항 연결, 그리고 긴 다리 플러스인데 요 긴 다리에 아두이노 4번 핀 연결할 거고, 그 반대쪽 요 핀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GND에 연결되면 됩니다. 그러면 요 4번 핀에 하이 신호를 넣어주면 요 LED가 켜지고 로우 신호를 넣어주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요 모양대로 어디 갔지? LED와 저항을 싹 준비를 해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지금은 단순해가지고 뭐 저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회로도가 나중에 복잡하게 되면 한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만들어야지. 기판 만들어서 작동이 안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연결을 잘못한 거라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작동이 잘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연결을 하고 이제 아두이노 코드를 짜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래 녹한다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코드 짜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죠? 자, 아두이노 돼 있고. 자, 그러면 현재 디지털 4번 핀에 LED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LED가 4번 핀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고, 꼭 안 해줘도 되긴 한데 좀 멋있잖아요, 그죠? 자, 핀 모드 4번 핀을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야 LED를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1초 간격으로 LED를 온, 오프 한다. 자, 디지털 라이트 LED를 하이 신호를 주면 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온. 그리고 딜레이 1000 1초 쉬고, 그리고 로우 신호를 넣어주면 오프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반복한다. 이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동된다면 이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PCB 아두이노 실드를 LED 한 개만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 보드는 여기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그 결과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부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두이노에 연결된 LED가 1초 간격으로 반짝반짝 하는 게 확인이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추가돼야 되는 게 다른 거는 다 있으니까 LED하고 저항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심볼 추가하겠습니다. LED는 LED라 쓰고, 자, 저항은 R이라고 쓰면 됐었죠. 그럼 얘가 LED의 플러스가 지금 요 4번 핀하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로테이션 시켜서 4번 핀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자, 지금은 어려운 기능은 안 쓸게요. 어려운 기능은 안 쓰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저항에 연결되고, 저항은 요 GND라고 표기된 데다가 아무데나 그냥 조인트 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요 GND라는 그 어떤 요 전원 관련된 기능을 쓰면 회로도를 좀 간결하게 그릴 수 있긴 한데 지금 우리는 초급 입문반이니까 그런 걸 고민하지 맙시다. 그냥 얘가 연결돼야 될 때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와서 여기 GND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딱 요 까만 요 점 찍혔다 그죠? 연결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LED의 플러스에 연결됐고 LED의 마이너스가 저항에 연결됐고 저항의 반대쪽은 아두이노의 GND에 연결됐다. 제가 아두이노에 지금 연결해 놓은 게 그대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푸프린트를 설정해 줘야 된다. 도구, 푸프린트 할당. 다른 애는 돼 있는데 얘네들 두 개는 안 돼 있죠. 그죠? LED 선택하시고 LED THT 가가지고 3mm짜리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요 있다 그죠? 요거 THT 누르고 아까 그 7.62mm짜리 전 요걸로 하면 딱 맞거든요. 딱 하고 자 저장하고 PCB 편집기로 갑니다. 그럼 지금 아무런 반응 여기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위쪽에 수정사항을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PCB 업데이트를 누르면 추가된 게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깜빡 누르시면 이미 딱 보면 얘가 막 어디 연결돼야 될지 이렇게 흔들어 보면 대충 연결돼야 될 포인트들이 나오죠. 그러면 LED는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그죠? 요렇게 4번 핀에 연결할 거니까 여기다 요점 두면 딱 되겠죠. 그리고 저항은 자 요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요렇게 두면 되겠고 그라운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연결을 배선 아우트를 요 F 전면 구리 레이어 선택하시고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제가 연결한 게 그대로 배선 라우트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템플릿에 이미 뭔가 이렇게 연결을 더 해야 될 것처럼 나오는데요. 요거는 요 아두이노 실드 템플릿의 내부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쓰는 거 외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연결이 다 됐고 그걸 3D 뷰어로 보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아두이노 실드, 아두이노에 연결할 수 있도록 다리가 긴 거를 해와가지고 위에다가 푹 꽂아버리면 아두이노에서 이 PCB 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에 디자인 규칙 검사기를 딱 실행을 해보면 얘는 이미 뭔가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 이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템플릿 자체에서 나오는 에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거는 연결 안 된 거, 우리가 추가한 게 연결 안 되게끔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할 기능은 여기서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보드가 이제 만들어졌다 치고 그러면 제가 왜 지금 4번 핀에다가 했냐면요. 제가 미리 그 다른 용도로 만들어 놨던 게 얘는 플러스 쪽에다가 저항을 걸어놨네. 저 반대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이 하자면 회로도가 이게 아니라요. 저항은 LED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연결한 걸 기준으로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핀이 그 저항 쪽으로 먼저 가고 저항에 LED 플러스가 연결되고 LED 마이너스가 그라운드와 연결이 됐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수정상 반영하면 되겠죠. PCB 편집기 다시 열고 자 다시 회로도 수정사항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면 그 방금 지우면서 좀 이상한 걸 지웠나 보네요. 잠시 잠시만 다시 할게요. 자 수정사항을 반영을 딱 해보면
얘가 잘 보면 오류 한 개. 푸프린트 방금 추가하고 푸프린트를 안 해줬죠, 그죠? 그래서 푸프린트가 없으면 저런 에러가 납니다. 그럼 여기 가서 다시 푸프린트 할당 눌러가지고 요 놈의 저 푸프린트를 딱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7.62mm 짜리로 저장하고 다시 여기 반영을 해보면 새로운 놈이 추가됐죠. 아까 했던 얘는 지웠으니까 이제 지워주고 이제 문제가 아까랑 연결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추가되어 있는 이 배선 라우터들은 다 지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지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잘 보면 이렇게 안 지워진 이런 찌꺼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여기도 잘 눌러보면 한 번씩 요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다 지운 것 같은데 눌러보면 지금은 없네요. 잠깐 다시 배치를 저항을 먼저 연결하고 그 뒤에 LED를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요까지 한 거를 3D 뷰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딱 요거 한 줄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항하고 LED가 있는 저 한 줄만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핀에서 저항 거쳐서 요 녹색깔 LED 보이죠, 그죠? 요 한 줄만 지금 딱 만들어져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 뽑아버리고 연결하고 다 꽂혔지? 이렇게 해주면 녹색깔 LED가 1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럼 아두이노 실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3번 예제 이해되십니까? 아두이노의 4번 핀에 LED 하나를 온오프하는 이 예제를 보드로 그냥 만들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다. 물론 뭐 이거 하려고 이렇게 보드를 만들진 않겠지만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초반 예제는 쉬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제를 제가 한번 남겨둬 볼 테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자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거는 내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드가 주문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불완전한 상태예요. 뭐 안 해줘도 상관없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뭔가 딱 정형화된 작업을 할 때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거든요. 앞면하고 뒷면에다가 그라운드를 쫙 까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식 용어가 뭐냐면 지금 여기 제가 해야 되는 키워드 상에서 요거예요. 커퍼 푸어라고 읽나요? 요 커퍼. 그러니까 내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시각 자료를 어떻게 남겨두지? 요거 캡처 2개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자, 요거 하나 캡처 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PCB에 캡처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실제 작동은 영상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아두이노 코드도 필요하죠, 그죠? 지금 요 예제에 들어간 아두이노 코드는 요겁니다. 힘드네. 자, 이제 다음은 LED 개수를 조금 한번 늘리는 예제를 만들어 보죠. 어디있지? 예제 목록.
갑자기 상당히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좀 힘드네요.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4번 예제. 아두이노에 5번 핀, 4번 핀, 4번, 5번, 6번에 LED를 한 개씩 총 3개 연결해서 신호등처럼 작동하는 아두이노 실드를 구현하시오.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제가 LED를 넣어놨으니까 빨강, 노랑, 녹색 1초 간격으로 딱딱딱 딱딱딱 바뀌는 예제를 아두이노에 집어넣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단체 가회 되냐고요?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거는 지금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그 주기적으로 선생님 놀이를 조금 하고 있죠. 자, 아까는 빨간 색깔 LED로 했고요. 로보트. 감사합니다. 잠깐 연결만 좀 해놓고 좀 볼게요. 갑자기 너무 고단하다. 제가 체력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요. 말을 하려고 해서 갑자기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잘 활용하고 계시다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어필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면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교육 활동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긴 한데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거나 가외 이런 거는 조금 좀 귀찮음이 제가 좀 많아가지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지금 LED가 3개가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요 녹색을 4번에 연결할 거고 노란색을 5번에, 빨간색을 6번에 연결할 거예요. 연결하는 거는 다 똑같겠죠. 아까 말했던 병렬 연결 기억하시죠? 자, LED 3개가 저항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아두이노에 4번 핀, 5번 핀, 6번 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단 저항을 하나씩 이렇게 달 거예요. 330옴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LED를 연결할 건데 LED 기호 아까 봤죠? 요렇게 그려진 거 다이오드입니다. LED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던가 하여간 LED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3개가 한 군데로 이렇게 싹 모여가지고 아두이노의 GND와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 어디 연결되든 간에 GND랑 연결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 이게 녹색이고 이게 노란색이고 이게 빨간색인 상태고 빨간색, 노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 하겠습니다. 땅땅땅, 땅땅땅 1초 간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예제를 먼저 아두이노 예제를 만들고 그리고 실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가 매력적입니까? 아주 굉장한 칭찬이네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기분이 좋아졌으므로 힘을 내 가지고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죠. 이 대학생들인데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시군요. 청소년 로봇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 교육하는 데에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저는 지금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뭔가 녹한다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좀 귀찮음이 한 요만큼 있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4번은 지금 반짝거리는 예제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아두이노 코드부터 우리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왜 보드 만드는데 아두이노가 계속 튀어나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시리즈의 그 목표와 포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녹한다는 아두이노를 재밌게 가지고 놀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이지 PCB를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주제를 들고 온 게 아니니까 나 PCB 만드는 것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스킵하면서 보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성의 없는 말을 했네요. 자, 그런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코드에 자, 그린, 옐로우, 자, 레드, 덥다. 자, 4번, 5번, 6번이고 반드시 아두이노 코드에 이렇게 써야 작동하는 건 아닌데 좀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개의 LED 핀을 모두 다 출력으로 설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황적 순으로 1초 간격으로 작동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번 시리즈가 아무래도 PCB 기판을 만드는데 주요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두이노가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이 비중을 PCB 쪽에다가 제가 비중을 조금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두이노 쪽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PCB 기판 만드는 걸 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도록 하니까 아두이노 코드에 대해서 제가 디지털 라이트가 뭐고 하이 신호가 뭐고 이런 얘기는 생략할게요. 녹한다의 다른 예제에서 보충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린만 켜지고 나머지는 다 켜지는 게 첫 번째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녹황적이 있는데 얘만 켜지고 나머지 두 개가 꺼지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1초 쉬고 그 다음은 다 꺼지는데 옐로우만 켜지면 노란색만 짠 하고 켜지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작업은 레드만 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가 켜지는 거고 로우가 꺼지는 겁니다. 이 코드를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기업을 하나 만드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하시다가 녹한다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녹황적 순으로 딱딱딱딱 이동되어 있는 거 보인다, 그죠? 요거 이제 빵판에다가 이거 연결하는 거 나 싫다. 요거를 하는 기판을 이제 카이캐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자, 4번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무조건 템플릿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예요. 아두이노 우노 골라주고 이그젠플 1-4 에어컨을 켜니까 춥고 끄니까 덥고 환장하겠네요. 자, 회로도부터 출발하죠. 그럼 지금 우리는 LED 3개와 저항 3개가 필요한 상황이죠. 자, 심볼 추가하시고 저항을 하나, 둘, 셋 추가해주면 되고 LED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야 되죠, 그죠? 방향 바꿔서 하나, 둘. 자, 회로도 예쁘게 그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논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되는 대로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서 봤을 때 D1을 제가 녹색으로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D1을 녹색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저항 연결하고 요거 연결하고 일단 요까지만 하죠. 요 연결하고 그리고
자, 얘는 5번. 자, 일단 배치만 좀 이렇게 해두고, 차차차, 요래 연결하고, 요래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딱 피해가지고 절묘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주흠님이 오셨었네요. 주흠님 반갑습니다. 토탈리나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LED 반대쪽은 요 마이너스니까 싹 모아가지고 GND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일단 한 포인트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딱 묶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쭉 이렇게 가가지고 요 GND하고 쭉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요래 가서 예쁘게 그리는 거는 우리 다음에 논하도록 해요. 지금은 뭐가 어디에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컨셉으로 자 저장하고 다음 할 거 풋프린트를 할당을 해줘야 된다. 도구 풋프린트 할당. 켜니까 춥다. 자 LED 3개는 근데 저 풋프린트를 고를 때 LED가 뭐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런 걸 우리가 고르진 않겠죠. 저 패드 사이의 간격하고 크기만 지금 풋프린트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자 다 똑같은 걸로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3mm짜리로 딱딱딱 해주고 저항은 7.62mm짜리로 하고 이거 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사이즈를 보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항 다리가 엄청나게 굵은데 작은 걸로 하면 구멍에 저항 다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그 저항의 치수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아마 여기 적혀 있는 거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요 D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저항 다리의 아마 지름일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 그럼 이 D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숫자가 크다는 것은 저항 다리가 두껍다는 얘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저항 다리가 얇다는 건데 제가 가진 건 저항 다리가 엄청나게 얇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저 두꺼운 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거에 맞는 풋프린트를 찾아야 되고 다 됐으면 PCB 편집기로 가서 요거를 누르면 됐었죠.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제 하는 방법이 조금씩 보입니까? 그죠? 딱 가지고 와서 자 대충 일단 어디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쓱쓱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끝에 그러면 이제 돌려 가지고 딱 연결하기 좋은 모양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래 윤건이 아빠님 반갑습니다. 여기 딱 하고 자 딱 두고 잠시만요. 윤건이 아빠님께서 하사로 진급하셨다라는 굿뉴스가 있네요. 부상으로 녹한다에 열렬한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LED 자 요렇게 연결하고 요래 연결하고 근데 이 모양이 좀 안 예쁘다 그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부품 간에 뭐 정렬하고 요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지금 보면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죠? 삐뚤삐뚤 할 때 이거를 얼라인을 해주는 기능이 물론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노출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얘네들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자 여기 저항 친구들부터 한번 이렇게 균일하게 배치를 해볼게요. 얘네들 3개를 동시에 이렇게 딱 지정을 하고요. 얘만 3개만 딱 지정을 하고 단축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딱 누르시고 기준을 맞출 놈을 포커스를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지금 R1이 있는 요 위치 있잖아요. 이 녀석의 위치로
나머지 애들도 똑같은 높이를 가지도록 만들 겁니다. 딱 3개를 선택하시고 요 녀석을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정렬에 위쪽 맞춤 보이죠? 위쪽 맞춤을 누르면 얘네들이 딱 얘 높이로 딱 맞춰집니다. 아주 좋죠, 그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정렬에 수직 배치인가? 수평 배치가 맞는 것 같네요. 자, 수평 배치 누르면 얘가 서로 간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시작 지점하고 끝 지점을 기준으로 나머지가 딱 이렇게 균일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LED들도 요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고 선택한 다음에 자, 정렬에 위쪽 맞춤 그리고 정렬에 수평 배치 딱 예쁘게 정렬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 캡처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을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캡처를 할 수가 없으니 여기다가 풋프린트를 이쁘게 정렬해서 배치하는 방법 캡처해서 집어넣기 방송 끝나고 제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선 연결을 해야 되겠죠. 뭐 그냥 뭐 잘 모르면 그냥 이래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알아서 이래 그려주거든요. 디테일하게 하려면 뭐 중간중간에 나는 이렇게 연결 안 하고 반드시 이렇게 연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연결하면 되는데 뭐 특별하지 않으면 점 대 점으로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여기 연결할 거거든요. 요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얘네들 다 어차피 똑같은 데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두이노의 GND에. 그러면 굳이 이래 안 하고 한 군데 점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놈이 대표로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만 확인해가지고 딱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디자인 규칙 검사기, DRC 실행 눌러가지고 우리가 추가한 것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없으면 이제 완료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저항 뭐 그런 거 R하고 LED에 관련된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된 거고 요걸 기준으로 이제 PCB 기판을 주문했다라고 지금부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따끈따끈하게 기판이 주문 온 게 자 이제 지금부터 이겁니다. 자, 여기 보이죠? 여기에 저항 3개가 이렇게 있고 LED 배치되어 있고 LED 반대쪽이 뭔지 LED 반대쪽 연결되는 게 없다, 그죠? 이게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3개가 요 GND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두이노의 456번 핀이 LED 3개 연결되어 있고 그게 납땜을 했더니 이제 이런 모양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과연 아두이노 우노에 끼워주면 지금 여기 있는 이것처럼 작동이 될 것인가?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딱 꽂아서 딱 하면 작동이 된다, 그죠? 그러면 자,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방금 보신 게 4번 예제입니다. 요래 아두이노 코드 총총
힘들다. 자, 이제 한 개 더 해보죠. 잠시만, 이게 뭐 지금? 지금 방금 했던 거는 이거네요. LED 4개가 아니라 LED 3개죠. 자, 좀 오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제를 바꿔가지고, 그럼 이제 예제를 좀 바꿔가지고, 자, 5번 예제는 버튼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몇 번 핀에 연결하냐면, 일단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샘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쭉 해서 8, 9, 10번이네요. 아두이노의 10번 핀에 버튼을 텍트 스위치라고 하죠. 텍트 스위치를 연결하고 LED를 4번 핀에 연결해서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도록 하시오.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안 누르면 꺼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텍트 스위치라는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딱딱 누를 수 있는 거. 그러면 요거를 좀 화면 좀 비좁네. 여기다가 꽂아둘게요. 여기다가 꽂아두고 요거를 누르면 여기 녹색 LED가 켜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의 연결은 텍트 스위치를 아두이노에 연결을 하려면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 동그라미가 누를 수 있는 부위죠. 위아래로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기호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A, A 다시, B, B 다시를 하겠습니다. A하고 A 다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누르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B하고 B 다시도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A 다시는 버튼의 기능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고, 우리 저 스위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 누르면 접점이 붙는 스위치에 A하고 B가 있는데 A-라는 접점이 한 개 더 그냥 늘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포인트를 2개로 만들어 놨다. 그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A하고 B하고가 서로 연결이 되냐 마냐를 이걸 눌러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선이 이렇게 2가닥이 있는데 이 선을 A에 연결하나 A-에 연결하나 상관없다는 거고, 요 선을 B에다 연결하나 B-에 연결하나 상관없다는 얘기겠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자, 간략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A하고 B하고 있을 때 아두이노의 얘 버튼은 A하고 B하고의 극성이 없어요. 방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의 10번 핀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연결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풀업 저항을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방법이 있는데요. 아두이노에는 저항을 연결 안 하고도 이 버튼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단계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한쪽 접점에다가 디지털 핀 10번 핀을 연결하고 나머지 핀은 GND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근데 저항을 연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GND 연결하기 전에 풀업 저항을 5V를 이렇게 걸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풀업 방식의 풀업 저항을 연결하는 거고, 풀다운을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은 이게 5V고 요게 GND입니다.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아두이노에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버튼의 2개의 접점에 하나는 GND, 하나는 10번 핀. 간단하죠? 요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죠. LED는 아까 연결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LED의 한쪽 접점을 4번 핀, 반대쪽 접점을 GND, 버튼의 2개 중에 한쪽 접점을 GND, 반대쪽 접점을 디지털 10번. 10번이냐 9번이냐 10번 맞네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녹색깔 LED가 켜지고 떼면 꺼지도록 아두이노 코드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샵 define LED가 현재 4번에 있고요. 버튼이 10번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셋업의 아까 핀 모드가 달라져요. LED는 출력입니다. 그런데 버튼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인풋 풀업.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안 누르면 LED가 꺼진다라는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디지털 리드의 BTN이 low면 버튼이 눌려진 상황입니다. 풀업 방식에서 버튼이 눌려진 거고, else면 버튼이 안 눌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버튼이 눌려졌다면 디지털 라이트 LED가 연결된 핀에 아웃풋 하이 신호를 준다. 켠다가 들어가고, 버튼이 안 눌려진 상황이라면 끈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코드 작성 다 됐고요. 업로드하고, 자, 빵판 단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진다. 됐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 기판을 한번 또 만들어 가봐야죠. 자, 아두이노 우노 이그젠플 1-5. 자, 회로도 이제 아까는 지금 풋프린트는 뭔가 좀 달라지겠다는 저 심볼이 달라지겠죠. 자, 저항 한 개 추가, LED 하나 추가, 저항 한 개 추가. 그 다음 버튼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버튼은 그러면 무엇이 될 것이냐? 잠시만, 저도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뭘로 해야 됐더라? 스위치 쪽에 있겠죠. 텍트라고 쳐야 나오나? 뭐라고 치면 나오는지를 제가 알아놔야 되는데, 뭐 요런 거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심볼은 그냥 이것도 근데 구분될 필요가 있나? 심볼은 이거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네요. SWMEC52 이렇게 하면 1, 2, 3, 4가 있는데요. 1번하고 2번하고 내부적으로 붙어 있는 거고 3, 4하고 붙어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1번하고 2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A하고 A-의 관계고, 3, 4가 B하고 B-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와서 여기 집어넣죠.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뭔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항 1위와 4번 연결하고, 자, LED는 요렇게 해야 방향이 맞는 거죠. 연결, 그라운드 연결. 끝났죠? 그리고 버튼은 10번입니다. 데리고 가서 1번하고 2번 어디든지 연결해도 상관없죠? 1번에다가 연결하죠. 1번에다가 연결. 그리고 3, 4 상관없는데 4번을 요렇게 연결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를 가지고 와서 굳이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없는 거고, 하여간 뭐가 어디에 연결됐다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리고 1, 2하고 3, 4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줘도 되고, 나는 굳이 요 핀을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연결 없음 추가 X를 눌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연결됐냐 안 됐냐 검사할 적에 얘네들은 애초에 사용자가 연결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건너뛰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X의 의미는 연결 없음 추가, 요거다.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풋프린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풋프린트 할당. 자, LED는 LED THD에 3mm짜리
R은 저항의 THT 쪽에 7.62짜리. 그리고 요거 이제 스위치가 문제죠. 얘는 뭐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뭘로 했었는? 제가 지금 그 해놓은 게 뭘로 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여긴가? 일단 요거의 모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아니다, 그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딥 스위치네요. 딥 스위치 아니고 택티칼 스위치. 택티칼 스위치가 텍트 스위치니까 요쪽에 가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요거는 옆으로 누운 거고. 아씨, 뭐지? 뭐 어딨지? 내가 찾는 게 어디 있는지 막.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다가 안 나오면 그냥 저 제가 해놨던 거 잠깐 보고 올게요. 뭘로 했었는지. 버튼 스위치 키보드. 아씨, 뭐지? 택티칼. 이거 같은데 왜 5개지 얘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놨던 거를. 컨닝 찬스. 아, 에, 오호, 오호. 버튼 스위치 THT의 6mm짜리. 버튼 스위치의 6mm짜리. 자, 같이 찾으러 가보죠. 버튼 스위치에 6mm짜리를 찾으면 됩니다. 버튼 스위치에. 여기 있네요. 이건가? 이거 맞다, 그죠? 요거. 바로 녹한다가 찾던 그 버튼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푸프린트 할당을 딱 해줍니다. 버튼 스위치 THT의 SW 푸시 6mm. 이게 그 일반적으로 저 텍트 스위치에 6mm짜리 규격으로 사시면 요 푸프린트가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납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 요 상태에서 연결할 거 연결 다 했으니까 요 가보면 자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이거 배선만 하면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녹한다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아하, 제가 올해 그 전설의 정모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설의 정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만, 이 맞나? 얘는 심볼을 좀 잘못 고른 것 같네요. 심볼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고르겠습니다.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심볼 이거 말고. 자, 심볼도 제가 뭘로 골랐었는지 잠깐 한번 커닝을 하고 올게요. 심볼. SW 딥 01 SW 딥 01이라고 된 걸 찾으면 되네요. 자,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SW 딥 01 SW 딥 01 요걸로 했네요. 자, 요거를 여기 딱 붙여주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래
저장하고 다시 여기로 가서 PCB 편집기로 가서 가지고 와서 이제 또 푸프린트를 안 줬네요. 자, 푸프린트 할당. 아까 그 찾아난 거 기억하시죠? 버튼 스위치 THT에 6mm짜리 요거 딱 하시고 PCB 편집기를 딱 열고 가져온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샥샥. 그럼 이번에는 얘 두 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럼 요래 적당히 이래 해가지고, 근데 이 문제가 아두이노에 여기 선 나와 있는 거 여기도 저기 그라운드 위치가 맞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요 자동으로 제일 가까운데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연결될 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문제는 요 그라운드는 요 둘 중에 아무데나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만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고 요점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10번 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두이노 코드에 딱 맞는 게 됐는데, 이 가만 보시면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버튼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얘는 이것끼리 좀 따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버튼이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배선을 안 해줘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나중에 검사를 하게 되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연결 안 된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저렇게 에러 나오는 게 싫다면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되죠. 어차피 뭐 연결하는 쪽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까지 해서 기판 주문했고, 그렇게 주문한 게 자, 또 이렇게 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자, 여기 있는 LED 한 개 요거 하고, 자, 버튼은 여기 있어요. 근데 저는 요 버튼 보면 지금 연결된 게 없죠. 뒷면에다가 그렸습니다. 요 버튼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으로 연결된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버튼이네요. 제가 여기 그려놓은 이 버튼이 10번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납땜 한 개 6mm짜리 텍트 스위치가 여기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죠. 이거를 누르면 여기 있는 녹색 LED가 켜지고 지금 있는 이 예제처럼 켜지고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두이노 실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한번 해보는 거죠. 버튼을 누르면 녹색 LED가 켜진다. 됐죠? 제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주문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카이캐드를 처음 사용하게 됐을 때,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와, 이거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빵판에다가 내내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신선했었습니다. 기회는 모르죠. 요즘 제가 조금 좀 약간 뭐라 하죠? 좀 무기력한 좀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좀 외부 활동이 좀 힘듭니다. 자, 버튼 한 개로 LED 제어하기. 그러니까 버튼 한 개랑 LED는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버튼으로 LED 제어하는 예제는 뭐 다른 형태로든 아두이노 코드만 바꾸면 쓸 수 있겠죠. 그런 예제는 별도로 안 만들겠습니다. 야야야야, 재밌다. 자, 다들 집중해가지고 보고 계시나요? 볼만한가요? 이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어떤 저 생각이 좀 안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좀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해가 잘 된다. 1번. 와, 무슨 말 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다. 2번. 이렇게 투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된다. 1번. 뭔지 모르겠다.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2번. 버튼 4개. 이거는 안 되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오늘의 마지막 예제로 하면 되겠네요. 시간상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할 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안 돼요? 아, 큰일인데, 그러면. 슬픕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들 거는 6번 예제. 아두이노의 10번 핀과 11번 핀에 텍트 스위치를 연결하고 LED를 4번 핀과 5번 핀에 연결해서 10번 핀을 누르면 4번 핀에 연결된 LED가 온오프 되고 11번 스위치를 누르면 5번에 연결된 LED가 온오프 되도록 하시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했던 거에서 개수만 그냥 늘어나는 거지 그다지 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도 연습 삼아서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나리오는 자, 여기에 자, LED 2개가 있고요. 스위치 2개가 있습니다. 스위치 2개, LED 2개. 그리고 LED의 첫 번째 LED는 4번에, 두 번째 LED는 5번에 연결되어 있고, 그라운드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공통으로 걸어주면 됩니다. 빵판에. 그럼 LED 2개 연결 끝났고요. 자, 텍트 스위치에 접점 하나는 둘 다 마이너스니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딱 한쪽 접점을 쇼트 시켜주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뭐 GND라고 된데 아무데나 꽂으면 되니까 GND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트 스위치, 요 스위치는 10번에 연결하고 요거 11번에 연결하겠습니다. 10번, 11번. 얍. 얍. 됐죠? 그럼 일단 여기서 기능부터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얘는 이미 작동되는 거죠. 얘는 이미 작동되는데 이거 작동 안 되니까 요거부터 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LED1, BTN1 이렇게 하죠. 그럼 LED2는 5번, 버튼2는 11번. 둘 다 똑같이 하면 되죠. 버튼 1, 2, LED 1, 2, 버튼 1, 2. 자, 버튼 1이 이렇게 됐을 때 LED 1이 이렇게 제어되고, 버튼 2가 이렇게 됐을 때 LED 2가 제어된다. 코드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업로드 해가지고 이 아두이노 코드가 빵판에 연결된 LED를, 버튼이 LED를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PCB 기판으로 뜨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작동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이 짝으로 가겠습니다. 6번 예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어떤 예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뭐 심볼을 뭐를 추가를 할 거고 LED 뭐를 추가를 할 거고 당연히 똑같은 장면을 왜 계속 보여주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 제대로 따라오고 계신 거고 지금 봐도 모르겠다 이러면 지금 잘 못 따라오고 계신 거니까 아무쪼록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 스위치 두 개 하고 요쪽에 두도록 하죠. 스위치 1, 2. 옛날에는 되게 그 에너지가 좋았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면서 제가 요즘은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뭔가 영양분 같은 게 좀 부족한가? 근데 몸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양분이 부족할 만한 그런 몸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습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다들 건강을 챙기십시오. 자, 연결 3, 4 연결해주고, 자, 그리고 요거는 10번, 11번이에요. 이거 아니고, 자, 10번. 예쁘게 연결하는 거는 내일 합시다. 그리고 요 반대쪽은 전부 GND 여기 연결되면 되는 거죠. 한 군데로 싹 모으겠습니다. 한 여기쯤으로. 딱 연결해 놓고,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이러면 GND에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PCB 편집기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푸프린트를 또 안 해줬네요. 자, 푸프린트 할당 가서, 자, LED 빨리빨리 합시다. LED THT에 3mm 두 개, 저항 쪽 가가지고 그 요거 두 개 추가. 스위치는 여기 버튼 스위치 THT에 6mm짜리 두 개, 따닥 다 됐죠. 확인 누르고 PCB 편집기로 가서 수정사항 반영하기를 딱 눌러서 배치하면 되는 거죠. 속전속결로 합시다. 자, 따닥 두고 요렇게 널찍널찍하게. 그리고 자, 요 방향으로 열애하고. 아까 정렬했으니까 정렬도 좀 한번 해보죠. 기왕 보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위쪽 맞춤. 얘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저 옆으로 정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죠. 위쪽 정렬로 딱 해주고 이제 배선하겠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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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연결, 여기 연결. 그라운드끼리 어딘가로 다 모으면 되죠. 요렇게 찍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피해서 요렇게 연결하도록 하죠. 요렇게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요 한 군데를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배선 이런 거 예쁘게 하는 거는 우리 나중에 고민합시다. 지금은 뭐가 어디에 연결되었냐만 확실히 되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연결하고, 요 세로 방향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해주도록 하죠. 그럼 다 됐죠. 디자인 검사 한번 해주고, 자, 제가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얘가 여기 연결돼야 된다. 여기 연결했잖아. 오작동 하는 겐가? 뭐 아무튼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결돼야 될 때가 다 이제 연결이 됐으면 여기서 작업이 끝난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요거고. 자, 이게 버튼 1, 2, LED 1, 2가 됩니다. 꽂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결과물을 확인하고 이제 내일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락부자님 반갑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버튼 눌러서 LED 두 개 제어하는 예제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뭐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뭐 아두이노 쪽 예제를 한 개 정도만 더 만들도록 하죠. 지금 이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제가 두 개 정도를 넣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만들게 된다면 한번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실습을 해 보십시오. 벼락 부자님 제가 인사를 해드렸던가요? 벼락 부자님 반갑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제가 왜 저쪽으로 넘어갔지? 내가 뭘 눌렀길래 오잉? 화면 비율이 왜 이래요? 제 얼굴이 가려졌는데요. 이거 비율이 왜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저렇게 돼 있었죠? 참 황당하네요. 자, 뭐 아무튼 됐죠? 막 뭐 이렇게 저 단축키 같은 걸 누르면서 제가 저렇게 됐나 보다. 비가 촉촉하게. 여기는 아직 뭐 빗소리 같은 거는 안 들리는데요. 비가 오고 있나 보네요. 버튼 2개로 LED 2개 제어하기.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모양이 좀 별로죠. 예쁘게 하는 거는 자, 또 차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하려면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일단 빠르게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러프하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예제고요. 자, 요거는 BTN1을 누르면 LED1이 켜지고, BTN2를 누르면 LED2가 켜진다. 누를 때만 켜지는 거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요 실드 타입으로 할 수 있는 거. 잠시만, 이게 좀 화면이 좀 신경이 쓰이네. 비율이 지금 맞는 건가? 자, BTN1이 눌려지면 LED1의 상태가 토글되고, BTN2를 누르면 LED2의 상태가 토글되도록 하시오. 토글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꺼져 있으면 켜지고 켜져 있으면 꺼지는 거를 토글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얘가 각각이 true가 되면 이 버튼이 눌려진 상황이면 토글 된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토글이라는 거는 현재 상태에 반대되는 결과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이거 좀 뭔가 좀 조금만 더 줄여야 될 것 같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원래 비율이었던가? 이렇게 해도 뭐 보는 데는 문제 없죠? 이 좀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게, 자, 아두이노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디지털 리드, 디지털 LED1의 현재 상태에 반대되는 결과를 집어넣어라. 이게 토글되는 코드입니다. 디지털 리드 LED1의 not 뭔지 아시죠? 참이면 거짓을 말하는 거고, 거짓이면 참을 말하는, 반대되는 거, 신호를 반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 자, 채터링 현상이 있어서 딜레이 300 정도를 걸어주겠습니다. 요거는 자, 초보용 코드. 그런 거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아두이노를 중점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요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수준으로.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코드를 아두이노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요 버튼, 아까는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떼면 LED가 꺼졌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켜져 있는 겁니다. 저 뭐야? 얘는 왜 안 돼? 이 잘못 코드 잘못 썼네요. 1번이 아니라 2번. 자,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에 이어서 내일 또 쭉 하도록 할게요. 됐죠? 켜지고 꺼지고. 노칸다의 산업용 PLC 시리즈에서는 이거를 자기유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뭐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켜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 릴리즈 할 때까지 원 버튼으로 자기 유지를 시키는 어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다 되었습니다. 이 코드도 하나 집어넣어 두도록 참고 코드로 넣어 두도록 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됐다. 자, 그럼 내일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요. 오늘은 뭐 버튼, LED 이런 거 가지고만 했고, 내일은 슬슬 센서 같은 거를 한번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온습도 센서, 뭐 아니면 뭐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데, LED와 버튼 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독특한 풋프린트들을 몇 개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물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형태로 먼저 해보고 갈수록 약간 어려운 형식으로 갈 거니까 내일까지도 이번 주 내내는 약간 쉬운 것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난이도가 뭐 쉬웠는가 안 쉬웠는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쉽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받아들여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칸다가 한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노칸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노칸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노칸다를 응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 같은 거를 하시면 유튜브가 수수료를 좀 떼먹어요. 33% 정도의 수수료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노칸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후자의 방법으로 하면 수수료가 33%면 꽤 많잖아요. 그죠? 많은 금액을 그 수수료로 떼이긴 하지만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고 전자의 방법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수수료가 없다라는 또 장점이 있죠. 근데 그거는 뭐 해주시는 분의 결정에 따르는 거니까 뭐 아무쪼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채널이에요. 제가 올린 동영상은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아무리 많아봐야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100에서 200 사이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200원 내지 300원의 광고 수익, 오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게 200원에서 300원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니까 제가 기댈 수 있는 그 수입원은 그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노칸다에게 보내주시는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게 제가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만큼 그런 어떤 명분이 생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 후원해 주시는 분이 없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노칸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제 채널이 오래 유지되었으면 하는 어떤 좀 그런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안 해주시니까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노칸다에게 이렇게 좀 후원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소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 카이캐드 튜토리얼 편을 마치고 내일 오후 8시 15분에 이 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뒀거든요. 심심한 녹한다라고 채팅방에 카카오톡 그 채팅방 검색하는 데 있거든요.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 둔 채팅방이 나올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소개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채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남들 채팅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고 뭐 이따가 흥미 떨어지시면 나가셔도 되고 들어오실 때 인사 안 하셔도 되고 나갈 때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 같은 거만 안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말씀해 주셨던 지한님께서도 저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녹화한다에게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잡소리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은밀한 얘기 같은 거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녹한다를 찾아오셔가지고 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종료하고요. 내일 오후 8시 15분에 오늘 하고 있던 이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